마그네틱 마케터는 비싼 상품을 판매해서 높은 매출을 올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팔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고객들이 사겠다고 줄을 서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꽃으로 월 1억 버는 여자 나혜선입니다. 우리는 경쟁이 너무 치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 눈에 한번 띄는 게 어려워진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노출을 한번 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선택지가 많아진 건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가 쿠팡만 들어가 봐도 비슷한 비교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속상하고 끔찍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판매자 입장에서 노출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할 텐데요. 그 방법이 과연 뭘까요? 바로 차별화입니다. 오늘은 차별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이 노출시킬 수 있고 매출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상품이나 브랜드를 차별화하고 싶으세요? 그럼 이 책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로 핑크펭귄이에요. 저는 사실 이 책의 존재를 아예 몰랐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계기가 좀 특별해요. 리브캣 컨설팅 수업을 진행하던 도중에 어떤 한 수강생님이 갑자기 저한테 선생님 되게 핑크펭귄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내가 왜 펭귄이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펭귄은 검정색인데 왜 핑크 펭귄이라고 하지? 하면서 알게 된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5회 독했어요. 차별화하고 싶은 사장님들한테 이 책을 꼭 추천하고 싶은 이유 오늘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거래하기 싫은 고객은 어떤 유형인가? 최상의 고객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을 경우에는 최악의 고객부터 지워나가면 된다. 저는 이 구절에 100% 동의합니다. 제가 꽃집 할 때 비록 돈은 잘 못 벌었어요. 그런데 제 고객인 사람과 제 고객이 아닌 사람의 구분을 명확히 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제가 포기할 고객을 명확히 구분 지었다는 거예요. 저는 고객에게 끌려다니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취급하지 않는 상품을 무리하게 요청하시는 분들은 전 냉정하게 돌려보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의 고객을 정한다는 거에 두려움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런 두려움보다 내가 고객한테 끌려다니는 순간 거기에서 올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클 거라는 걸 좀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직장인이 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가 큰 것처럼 자영업자한테는 고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정신이 맑아야 사업을 오래 영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하나의 고객을 명확하게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이 등을 돌릴까봐 더 비싼 가격을 부과하지 않는데 실상은 그로 인해 고객을 잃게 되니 말이다. 모두가 최저가만 찾는 것은 아니다. 제가 95만 원짜리 클래스를 운영했었는데요. 그때는 월 수강생이 많아야 7, 8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기존 수강료에서 3배 정도 올린 지금은 월 수강생이 10배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금액만 올리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담긴 가치, 스토리, 패키징을 모두 바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 자세한 방법이 이 책에 모두 담겨 있어요. 핑크펭귄과 함께 읽으면 좋을 책을 하나 더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객들은 싼 것만 찾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 다룬 책이 바로 고객의 80%는 비싸도 구매한다라는 책이에요.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그들의 성공을 당신의 성공의 원천으로 만들어라. 고객의 니즈에 맞춰 기꺼이 당신의 사업을 조정하고 재구성하면 된다. 제가 이 책을 읽었던 시기가 새로운 수업을 막 런칭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고객의 성공을 당신의 성공으로 만들어라 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부하고 두루뭉술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이거를 행하는 사람은 많이 없더라고요. 저도 목표는 그렇게 세워놓고 제 이익만 쫓았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은 결국 저의 길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마음도 힘들고 지쳤어요. 그때 제가 가졌던 단 하나의 목표는 바로 수강생의 성공이었는데요. 저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랬더니 돈은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다시 한번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요.
고객의 성공을 내 성공으로 삼는다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고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브랜딩이란 고객이 당신과 당신의 회사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과 느낌의 조합이다. 브랜딩은 그런 브랜드에 이름이나 이미지를 부여하는 작업이다. 패키징은 고객의 머리와 가슴에 브랜드를 각인하기 위해 이용하는 아이디어와 표현, 이미지, 경험 등을 조합하는 작업이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들으면 너무 어려우시죠? 쉽게 말해서 브랜딩은 내 사업이 무엇이냐, 즉, 왓에 대한 개념이고요. 패키징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하우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 리브케 사업을 좀 돌아보게 됐는데요. 제 브랜드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실패를 최소화하고 리브케 창업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브랜드. 그런데 이렇게 정의한 브랜드를 고객들에게 어떻게 각인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리브케 창업 컨설팅이더라고요. 제 교육의 목표는 제 수강생님들이 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 교육의 패키징, 즉 고객들에게 각인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반적인 교육은 상품을 예쁘게 만드는 법만 알려주지만 제 교육에서는 만드는 법뿐만 아니라 상품이 무조건 팔릴 수밖에 없는 마케팅 전략까지 함께 알려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점은 제품뿐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경험을 리엔지니어링해서 고객의 기억에 각인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사업자는 예쁜 상품을 보여주는 거에만 신경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소비자가 상품을 인지하고 나를 찾기까지의 전체 여정입니다. 사실 저도 과거에는 예쁜 상품을 보여주는 데에만 급급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매출이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소비자가 저를 찾아오기까지의 그 여정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소비자들이 처음에는 저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시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의 많은 콘텐츠들을 보시면서 저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점점 신뢰가 쌓이고 또 그게 결국에는 구매로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브랜드는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요즘에는 고객이 나를 찾아오는 여정, 즉 여러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세팅을 해놓고 그들이 저의 서비스를 경험했을 때 와, 내가 진짜 제대로 찾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일즈 피치 세일즈맨은 잠재 고객들을 찾아다닌다. 그들은 제품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직접적으로 이성적 마인드에 호소한다. 마그네틱 마케터는 잠재 고객들이 찾아오게 만든다. 그들은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간접적으로 잠재 고객의 감정을 사로잡는다. 제 경험에 따르면 꽃집을 운영하던 시절에 저는 세일즈 피치 세일즈맨이었고 현재는 마그네틱 마케터가 되었습니다. 마그네틱 마케터가 하는 일은 퍼널 마케팅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이 퍼널 마케팅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마케팅 설계자라는 책을 꼭 한번 같이 읽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다시 돌아와서 세일즈 피치 세일즈맨은 저가 상품을 잘 파는 사람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30만 원짜리 코트를 들고 가서 이 코트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코트고 딱 5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볼게요. 만약에 그게 사실일지라도 여러분은 와, 저 그럼 그거 당장 구매할게요. 라고 말하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인터넷에 검색부터 하실걸요? 이처럼 세일즈 피치 세일즈맨은 직접적으로 이성에 호소하기 때문에 고가 상품을 판매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 호소만으로는 비싼 상품을 구매하지 않거든요. 반면에 마그네틱 마케터는 비싼 상품을 판매해서 높은 매출을 올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이 상품이 가장 가치 있고 지금 구매하지 않으면 손해볼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판매 행위를 덜어내고 가치 전달에 초점을 맞추면서 간접적으로 잠재 고객의 감정을 사로잡고 욕망을 자극시킵니다. 내가 팔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고객들이 사겠다고 줄을 서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제로 제작했던 릴스를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올렸던 릴스의 본문을 캡처했는데요. 첫 번째는 세일즈 피치 세일즈맨 방식의 글입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판매하는 상품을 쭉 나열하면서
전문가인 저한테 얼른 연락주세요 라는 메시지로 글을 마무리했어요. 직접적으로 이성에 호소하는 방식이죠. 두 번째는 마그네틱 마케터 방식의 글인데요.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제 상품을 팔고자 하는 의도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상품의 가치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실제로 이 릴스의 댓글에는 이런 게 있는 줄 미리 알았더라면 저도 샀을 텐데, 돈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진짜 살만하네요. 이런 식의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소비자의 감정에 간접적으로 호소한다면 팔려고 하지 않아도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고가 상품을 판매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마그네틱 마케터 방식을 실행해보세요. 당신의 빅 아이디어에 대해 두려움이 느껴진다면 좋은 일이다. 두려움을 친구이자 스승으로 생각하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 수강생님 한 분 한 분이 떠올랐는데요. 아무래도 초기 사업자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지금까지 두려움을 좀 안고 있어요. 근데 예전과 많이 달라진 점은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사업자라면 어차피 항상 갖고 가야 하는 감정이고 누구에게나 있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더니 부정적인 감정은 가라앉고 편안함이란 감정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도전하려고 할 때 두려운 감정이 아예 들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문제 아닐까요? 리스크가 아예 없고 나에게 편한 일만 한다는 뜻이기 때문인데요. 두려움이 든다는 건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자신감을 갖고 시도해 보시길 바랄게요. 빅 아이디어 추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펭귄들의 부정적인 반응일 것이다. 나름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은 무리를 떠나려는 당신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으려 들 것이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있는데요. 모두 공감하시죠? 그래서 저는 제 아이디어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을 때 부정적인 반응이 돌아오면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인가 본데? 하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제 수강생님들에게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 제발 그 분야에서 먼저 성공해 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저기 조언을 구하다 보면 아무래도 부정적인 반응이 많이 오게 되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길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길을 먼저 걸어서 성공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지름길로 올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알려주지 않더라도 최소한 무조건적인 부정은 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휘둘리지 마시고 브랜드의 코어를 정확하게 잡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자신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사업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차별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린 인사이트 어떠셨나요? 이 핑크펭귄 책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비즈니스에 하나하나 모두 적용해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이 차별화를 통해서 모두 핑크펭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외에도 더 추천하고 싶은 책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